네, 반갑습니다. 축구P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라방 중이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떴었습니다. 에드리안 워즈나로스키가 르브론 제임스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영입하고 싶어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 전문들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룹 오너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르브론 제임스 영입에 나섰고, 지니버스 구단주는 르브론 제임스를 트레이드할 마음이 없고, 리치 폴 에이전트 역시도 르브론 제임스는 레이커스에 남고 싶어 한다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마이키 던리비 주니어 단장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오면서 그래도 골든스테이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크리스 폴을 데려오면서 샐러리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더했고, 이번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잠잠하긴 했습니다만, 또 르브론 제임스를 한번 찔러본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스테픈 커리나 혹은 스티브 커 감독에게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승하고 싶고, 또 다른 챔피언 배너를 더 추가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지니버스의 얼굴이 나오는데, 일단 조 레이콕 구단주니까 구단주끼리 이야기를 했죠. 지니버스에게 연락을 해서 트레이드 할 수 있느냐, 트레이드 할 의향이 있느냐, 르브론 제임스 지금 좌절해 있는 상태인데 혹시 트레이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은 르브론 제임스를 트레이드할 의사가 없다. 다만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에게 르브론 제임스의 의사를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쪽에서 리치 폴에게 물어봤죠. 왜냐면 리치 폴은 르브론 제임스의 또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에이전트 대표기도 하고 굉장히 큰 입김을 발휘하잖아요. 바로 리치 폴에게 접근을 했는데, 또 리치 폴에게 접근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드래먼드 그린이었다고 합니다. 드래먼드 그린이 리치 폴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르브론 제임스 워리어스에 트레이드 되는 거 에이전트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치 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하죠. 르브론 제임스는 트레이드 되는 게 전혀 관심이 없고 레이커스에 잔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리치 폴 에이전트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물어보면서 너 혹시 트레이드 될 의향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 스티브 커, 드래먼드 그린 나쁘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죠. 그 이후에 서로 카드를 맞추는 데는 시간이 걸렸겠습니다만, 아마도 당연히 1라운드 픽 갔을 테고, CP3, 클레이 탐슨, 조나단 쿠민가 이런 선수들이 매물이 됐겠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가 본인의 의사를 확고했죠. 나는 트레이드에 관심 없고 LA 레이커스에 잔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클러치 포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드래먼드 그린이 치폴의 고객이기도 한데 바로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르브론 제임스가 덥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합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의사가 확고했다고 하죠.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구단 수뇌부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니버스 레이커스 구단주에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리치 폴 에이전트에게도 물어봤고요. 또 보통 단장은 단장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단주는 구단주랑 이야기를 하고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이 라펠린카 단장에게 또 연락을 했는데, 라펠린카 단장 역시도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르브론 제임스 트레이드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 딜이 되긴 했습니다만, 항상 NBA 시장은 또 이적 혹은 트레이드 드래프트 이런 시장들이 또 재밌잖아요. 본 게임만큼이나. 어쨌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영입을 타진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흥미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워리어스와 레이커스의 이런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구단주끼리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니버스 구단주가 본인 선에서 이 제안을 뭉개뜨린 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는데 이게 아니라 리치 폴 에이전트에게도 한번 연락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좀 평소 딜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선수의 뜻을 존중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혹은 지니버스 구단주가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를 킵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영입 희망이 그냥 흔히 말하는 찔러보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전문을 보시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오프시즌 때 르브론 제임스의 영입을 또 좇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워리어스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뿐만 아니라 또 야니스 아데토쿤보, 케빈 듀란트, 또 폴 조지 같은 이런 스타 윙맨들이 마켓에 나온다면 이 선수들을 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트레이드면 몰라도 오프시즌 때 르브론이나 혹은 케빈 듀란트, 야니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난이도는 훨씬 높죠.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뭐 르브론 제임스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인 앤 트레이드가 유일한 방법일 텐데, 골든스테이트의 일부 조직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보다 폴 조지, 뭐 야니스, 듀란트, 르브론이 설령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 영입을 하는 것보다 조나단 쿠민가를 성장시키는 게 더 쉬울 거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캡 룸이 뭐 완전히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를 추가로 영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셀러리 캡이 이제 143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치세 라인이 173일 정도가 되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다음 시즌 목표가 사치세 라인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포젬스키 또 쿠민가가 이제 루키 스케일이 끝나고 연장 계약을 맺었을 때, 이때 지금처럼 샐러리가 터져 나가면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스의 이번 오프시즌의 가장 큰 목표는 세컨 에이프런을 넘어서 사치세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 같은 슈퍼스타들을 오프시즌 때 줬는다라는 그 내용과는 완전히 뭐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조 레이커 구단주가 맨 처음에는 뭐 사치세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뭐 이제 세컨 에이프런 넘으면 너무 많은 제약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구단주 입장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야창처 뭐 계속해서 내가 많은 돈들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구단주와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본인들이 사치세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걸 목표라고 천명한 상황에서 슈퍼스타들의 영입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셀캡이 143일 정도 될 것 같고, 사치세 라인이 173일 정도가 된다면 올해 현재 워리어스 샐러리가 200밀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CP3, 클레이 탐슨 이 두 선수를 잡지 않는다고 본다면, 물론 충분히 클레이 탐슨을 괜찮은 가격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팀 카와카미 이 기자가 오늘 보도한 내용들, 워리어스의 가장 큰 목표는 플랜 A는 세컨 에이프런이 아니라 사치세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레이 탐슨에게 우리 너한테 많은 돈 줄 생각 없어. 우리의 목표는 사치세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욕심낼 거면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저는 일종의 뭐랄까요, 경고장을 날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오프시즌 때 새로운 스타 영입은 뭐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고, 왜냐하면 사인 앤 트레이드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클레이 탐슨을 굉장히 냉정한 가격에 잡을 것이다 라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뭐 항상 뭐 굉장히 또 똥파리가 또 끓기 마련이죠. 데릴 모리를 똥파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데릴 모리가 이 와중에 르브론 제임스가 그 모래시계 트윗을 올렸잖아요. 전화했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르브론 제임스 혹시 트레이드 할 수 있냐? 라고 라펠리카 단장한테 물어보니까, 라펠리카 단장이 그래? 그럼 너는 조엘 엠비드 트레이드 할 수 있냐? 라고 맞받아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데릴 모리를 약간의 좀 뭐랄까 좀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은 저는 데릴 모리를 뭐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투명한 사람이라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제임스 하든에게도 거짓말했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패트릭 베벌리에게도 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진실을 얘기 안 해준 거잖아요. 너 단장님 저 트레이드 되나요? 너? 물론 당연히 안 되지 하고 트레이드를 시키는 게 이 바닥에 생리긴 합니다만, 이런 전과가 쌓이다 보면 저 얼굴에 이제 딱 나옵니다. 치팅, 사기꾼이라는 딱 그런 이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르브론 제임스에게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찔러본 거고, 그 전에도 케빈 듀란트에 대해서 트레이드 할 수 있냐라고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에 대한 문의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이 선수 내놓을 수 있는데 혹시 니네도 이 선수 내놓을 수 있어? 이게 맞겠죠.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에게도 찔러봐, 듀란트, 피닉스 선수 찔러봐, 뭐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에게도 한번 손을 뻗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데릴 모리가 저 선수를 영입하는데 조엘 엠비드 쓰겠어요? 당연히 안 쓰겠죠. 타이리스 맥시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만기 자원이 토바이스 해리스랑 뭐 여러 가지 선수들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한 놈만 걸려라라는 마인드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와중에 데릴 모리 사장은 어떻게든 사기 쳐먹으려고 전화를 많이 돌렸고, 라펠리카 단장이 딱 한마디로 일축했다고 하죠. 그래? 조엘 엠비드 되니? 그리고 나서 서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데릴 모리는 계속해서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폴 조지를 이번 여름에 노릴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팀을 찾는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었는데, 설령 찾는다고 하더라도 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쿠민가를 키워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여름에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플레이 옵션, 옵트아웃을 하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옵트인을 하면 레이커스에서 1년을 더 뛰게 되는데, 지금 많은 여러 팀의 임원들이 르브론 제임스가 떠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브로니 제임스 드래프트에 집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브로니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러졌잖아요. 쓰러지고 나서 좀처럼 NBA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현재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록도 보시면 5.8득점, 어시스트 2.5개, 야투 36.7%, 3점 26.7%, 개인 성적 안 좋아, 팀 성적 안 좋아. 사실은 1라운드 로터리 픽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냉정하게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2라운드 드래프트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옵트인, 옵트아웃 여부도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여름이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와 브로니 제임스가 같은 팀에서 또 다음 시즌을 맞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 브로니 제임스가 현재 NBA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마침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이 그림이 또 그려질 수도 있겠죠. 지금 한참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벌써 오프시즌 움직임도 기대가 됩니다. 자, 상상만 해도 즐거웠던 르브론 제임스의 골든스테이트 합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올해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당장 이번 여름에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가 올림픽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라방 때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 여름에 스테픈 커리가 방한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저도 이제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방한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스테픈 커리가 올림픽 금메달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리올림픽을 여러 노장 스타들의 라스트 댄스의 무대로 삼으면서 본인도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한다. 그래서 방한이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라면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올스타전이 아니라 미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함께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황금색, 파란색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미국 성조기가 그려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이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